지난 주말 뉴스 아주 스트레스 아주 많이 받는 뉴스도 많이 나왔습니다. 네. 네, 동시대를 사는 시민인가는 불안감이 들 정도입니다. 네, 그 발언의 수위가 도를 넘었어요. 잠깐 짚어볼까요? 네. 네, 지난주 토요일에 열렸던 탄핵 반대 집회에서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김평우 변호사가 나왔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헌재에서 판결 내리면 무조건 승복하자고. 여러분 우리가 노예입니까? 조선시대 양반들이나 상놈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헌재 대리인단이 이제 헌재 판결을 승복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한 것이고. 네, 그런 선동을 한 거죠. 네, 이 정도는 양반입니다. 게다가요, 같은 날 오후에 박영수 특검 자택 앞에서는 야구방망이 집회까지 열렸습니다. 이 집회에 나온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는 이 XX들은 몽둥이 맛을 봐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는 저 박영수 특검의 목을 날리려고 온 거 아니냐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네. 이게 다가 아니에요. 또 많아요, 보면. 네, 그렇죠. 일반 시민들까지도 봉변을 당했다라고 어제 JTBC가 전했는데요. 지난 19일 춘천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 현장을 지나가던 20대가 60대 집회 참가자에게 일방적으로 맞았습니다. 그 폭행 피해자에 따르면요. 자신은 그냥 길을 걷고 있었는데 너희는 태극기를 왜 안 드냐면서 혹시 너네 부모도 빨갱이냐 이렇게 시비를 걸면서 때렸다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진짜. 그냥 길 가고 있는데. 예. 네. 태극기를 안 들었다고 때렸다는 것이고. 예. 이런 발언은 너무 많은데 저희가 김재동 씨가 춘천에 갔을 때 춘천에 갔었죠. 네네. 네, 집회 갔을 때 나왔던 발언 일부 방송에 나갈 수 없는 정도가 너무 많아가지고 대부분 방송 심의에 걸려서 나갈 수가 없어요. 아주 짧은 멘트 하나 하고 그리고 박영수 특검 집 앞에서 했던 발언들 저희가 아주 짧게 전체를 소개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자극적이고. 폭언이기 때문에. 예. 예. 폭언을 넘어섰어요. 예. 짧게 일단 들어보십시오. 자, 김재동 욕할 시간 주겠습니다. 네, 욕하세요. 야, 김재동이 개새끼 내 앞에 나타나면 눈가를 뽑아서 부엉거에 갖다 던져버리겠다. 김재동이 뭐가지 테러로 왔습니다. 오늘 내가 일부러 소주 2병 먹고 왔습니다. 김재동이 아예 발을 먹어버리자. 이제는 말로 하면 안 됩니다. 몽둥이 맛을 봐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지키려고 저 박영수 특검장에 모가지를 날리려고 온 거 아닙니까? 우리의 목적은 이 박영수를 때려잡는 겁니다. 예. 앞에 부분은 이제 춘천에서 집회 때. 네. 김재동 씨를 향한 발언이고, 뒷부분은 박영수 특검, 을 향해서 집 앞에서 집회를 했어요. 거기 가가지고. 집 앞에서 이제 몽둥이를 실제로 들고 나왔어요. 야구방망이. 네네. 예. 일단 얼굴 사진을 불태운 다음에 휘두르면서 이거 이제 소위 백색 테러거든요. 백색 테러. 그렇죠. 예. 권력을 쥔 쪽에서 이제 시민들을 향해서 가하는 테러를 백색 테러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때 왕당파가 일반 시민들을 향해서 테러한 거죠. 지금은 박근혜 정권 그 권력 쪽에 서서 지금 일반 시민들을 향해서 물리적 위해를 가한다고 혹은 뭐 특검을 향해서 운운하면 이건 백색 테러란 말이죠. 이 80% 국민에 대한 협박인 겁니다. 협박. 지금도 여론조사하면 한 80% 가까이 탄핵돼야 한다고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어제 한국사회 여론조사 연구소가 발표한 결과도 비슷합니다. 이게 3개월이 넘도록 단일한 이슈에 8알의 여론이 유지되는 건 이건 우리나라 여론조사 사상 찾아보면 처음일 거예요. 압도적 여론이다 할 때 통상 한 70% 넘어가면 압도적 여론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넘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88알에 가까운 여론인데 마치 반반이 갈린 것처럼 보도하는 경우 많잖아요. 양극단으로. 양극단이 아니고요. 한쪽 극단만 있는 겁니다. 8알은 탄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여론조사의 3개월간 일관된 수치예요. 사전당국이 이런 발언을 그냥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직무유기죠. 네. 이 문제는 저희가 잠시 후에 경찰 출신, 네. 경찰 출신이라는 이유로 불려 나왔습니다. 표창원 의원 연결해서 짚어보기로 하겠고. 근데 잠시 이제 약간 틈새 주시예요. 최근에 이 자유한국당 여당의 메시지가 통일되지 않고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 이런 발언들
연관해서 박 대통령 자진 사퇴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물론 자진 사퇴는 절대 안 한다고 저는 2,000원 정도 한 번에 던질 수 있는데 근데 원래 이 친박의 힘은 일사불란함에 있거든요. 메시지가 통일되고 그리고 그 힘이 어느 정도 살아있느냐를 볼 때는 그 일사불란함이 얼마나 유지되느냐 이걸로 측정할 수 있는데 한 2주 전쯤에 왜 헌재 판결에 승복하라고 갑자기 나왔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서약서 쓰라고 하고.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탄핵 기각에 대한 자기들 나름의 정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있다고 말씀 계속 드렸는데 근데 지금 그 일사불란한 통일성이 좀 깨지고 있어요. 이 메시지가 자진 사퇴설을 비롯해서 분분합니다. 분분하면 불안한 거거든요. 내부에서 이 현재 판결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징후가 좀 읽힙니다. 네. 좀 달라졌어요. 메시지가 통일되지 않고. 네. 자, 다음 뉴스는요. 이 문제는 저희가 어쨌든 잠시 후 표창원 의원 연결해서 짚어보기로 하고요. 다음 뉴스는요. 예, 뿐만 아니라 이정미 재판관에 대해서는 살해 협박까지 글이 올라오기도 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그 당사자가 자수를 하긴 했는데요. 이런 글을 박사모 사이트에 썼습니다. 이정미만 사라지면 탄핵 기각 아니냐라는 제목의 글이었죠. 이런 모집한다는 글도 막 올라와요. 예. 네. 이 대상을 바꿔가면서 이게 말도 안 되는 다 왜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 잡아야 돼요. 생각해 보면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풍자 그림을 전단을 옥상에서 뿌린다는 이유만으로 잡아가거든요. 네, 이하 작가가 그랬죠. 예. 재판까지 받았습니다. 건물 침입죄라고. 예. 건조물 침입죄라고. 근데 이런 발언을 하는데도 다 수사는 철저하게. 예.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탄핵 심판 최종 변론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는데요. 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어제 저녁에서야 뒤늦게 불출석을 통보했습니다. 불출석 한다고 저희가 뭐 오랫동안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약속 대련이 아닌 한 나오지 않는 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안 나오시는 건 너무 당연하고. 예, 질문지를 미리 받지 않았다라는 의미신 거죠. 아니, 그리고 나서 이제 답을 했는데 또 질문하면 이게 약속 대련이 아니잖아요. 그럼 못 나와요. 네, 이분은. 그렇기 때문에 특검 조사도 안 받는다고 제가 계속 말했지 않습니까? 네, 안 받으시고 헌재도 안 나오고. 너무 당연한 거라. 자, 다음 뉴스는요. 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황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 수용하지 않으면 특검 수사는 내일로 종료됩니다. 이건 뭐 안 한다는 얘기를 제가 오랫동안 드렸고 할 거면 진작에 했죠. 당연히 안 하는데 사실 특검 연장을 승인하는 순간 황교안 대행의 인기를 폭등합니다. 사실 지금 잠재적인 그 대선 후보군 중에 비호감 1위를 달리고 있단 말이죠. 비호감 1위는 대통령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연장을 하는 순간 친박 이미지를 벗어나서 보수 후보로 저는 우뚝 쓴다고 봅니다. 지지율 20%는 쉽게 돌파할 거라고 보고. 근데 이제 그런 정치적 어떤 단독자로서의 배짱이나 감각이 있으면 박근혜 정부 하에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리가 없죠. 그래서 절대 특검 연장을 안 한다고 보는데 저는 이 특검이 여기서 이제 종료되는 거 관련해서 주목할 부분은 개인적으로 언론에서 이 부분을 주목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인 주목 주십니다. 특검이 지금 박 대통령을 조건부 기소 중지로 마무리한다잖아요. 예, 그렇죠. 네. 시한부 기소 중지요. 예. 예. 기소 중지라는 건 원래 이제 어디인지 모른다, 소재 불명이다 이런 경우에 잠시 기소를 중단하는 상태. 그러면서 수배가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대통령 경우에는 소추할 수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시한부로 조건부로 기소 중지를 한다는 건데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럴 때 대통령이 출국이 가능한가? 출국 금지를 걸어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검 입장에서 혹시 나는 지금 출국이 가능한가 이런 고민해 본 적 있어요? 없죠. 보통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출국이 가능할 것인가 실제로 고민해 본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 기소 중지면 지명수배가 되고 거의 반자동 출국 금지예요. 네네. 자동 출국 금지는 아니고 왜 반자동이라 하냐면 출입국 심사할 때 거기 단말이 뜹니다. 지명수배라고. 그럼 출국이 안 돼요. 그래서 출국을 하려면 검찰에서 이제 출국 가능 사실 증명원인가 이걸 받아야 돼요. 네네. 자세히도 알죠. 근데 문제는 상대가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대통령은 출국 심사를 안 받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자동이라고 했던 말은 이제 심사를 받을 때 걸리니까 그런 건데 대통령 출국 심사를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출국 심사를 안 받는 대통령을 상대로 기소 중지를 제대로 하려면 출국 금지를 따로 걸어둬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죠? 3단 논법으로 저는 여기에 결론이 이르렀는데 지금 특검이 굉장히 꼼꼼하단 말이죠. 이런 생각을 안 했을 리가 없다. 이걸 안 하는 게 오히려 정치적 고려인 거예요. 대통령이라서 출국 금지를 따로 안 한다라고. 근데 지금까지 특검을 보면 정치적 고려 안 하거든요. 그럼 출국 금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할지 안 할지 저는 굉장히 궁금한데 당연히 가능한데 할 것인가. 정치적 고려를 안 하면 출국 금지한다. 저는 그렇게 500원 걸어보고. 지난 주말 뉴스 아주 스트레스 아주 많이 받는 뉴스도 많이 나왔습니다. 네. 네, 동시대를 사는 시민인가 하는 불안감이 들 정도입니다. 네, 그 발언의 수위가 도를 넘었어요. 잠깐 짚어볼까요? 네. 네, 지난주 토요일에 열렸던 탄핵 반대 집회에서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김평우 변호사가 나왔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헌재에서 판결 내리면 무조건 승복하자고. 여러분 우리가 노예입니까? 조선시대 양반들이나 상놈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헌재 대리인단이 이제 헌재 판결을 승복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한 것이고. 네, 그런 선동을 한 거죠. 네, 이 정도는 양반입니다. 게다가요, 같은 날 오후에 박영수 특검 자택 앞에서는 야구방망이 집회까지 열렸습니다. 이 집회에 나온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는 이 XX들은 몽둥이 맛을 봐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는 저 박영수 특검의 목을 날리려 했던 발언들 저희가 아주 짧게 전체를 소개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자극적이고 폭언이기 때문에 네. 예. 폭언을 넘어섰어요. 예. 짧게 일단 들어보십시오. 자, 김세동 욕할 시간 주겠습니다. 네, 욕하세요. 야, 김대중이 개새끼 내 앞에 나타나면 눈가를 뽑아서 부엉덩이에 갖다 던져버리겠다. 김재동이 뭐가지 테러로 왔습니다. 오늘 내가 일부러 소주 2병 먹고 왔습니다. 김세동이 아예 발을 먹어버리자. 이제는 말로 하면 안 됩니다. 몽둥이 맛을 봐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지키려고 저 박영수 첩검장에 모가지를 날리려고 온 거 아닙니까? 우리의 목적은 이 박영수를 때려잡는 겁니다. 예. 앞에 부분은 이제 춘천에서 집회 때 네. 김재동 씨를 향한 발언이고 뒷부분은 박영수 특검을 향해서 집 앞에서 할 때 통상 한 70% 넘어가면 압도적 여론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넘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88알에 가까운 여론인데 마치 반반이 갈린 것처럼 보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양극단으로. 양극단이 아니고요. 한쪽 극단만 있는 겁니다. 8알은 탄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여론조사의 3개월간 일관된 수치예요. 사전당국이 이런 발언을 그냥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건 직무유기죠. 네. 이 문제는 저희가 잠시 후에 경찰 출신이라는 이유로 불려 나왔습니다. 표창원 의원 연결해서 짚어보기로 하겠고, 근데 잠시 이제 약간 틈새 주시예요. 최근에 이 자유한국당 여당의 메시지가 통일되지 않고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 이런 발언들 연관해서 박 대통령 자진 사퇴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물론 자진 사퇴는 절대 안 한다고 저는 집 앞에서 집회를 했어요. 거기 가가지고 집 앞에서 이제 몽둥이를 실제로 들고 나왔어요. 야구방망이. 네네. 네. 일단 얼굴 사진을 불태운 다음에 휘두르면서 이거 이제 소위 백색 테러거든요. 백색 테러. 그렇죠. 네. 권력을 쥔 쪽에서 이제 시민들을 향해서 가하는 테러를 백색 테러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때 왕당파가 일반 시민들을 향해서 테러한 거죠. 지금은 박근혜 정권 권력 쪽에 서서 지금 일반 시민들을 향해서 물리적 위해를 가한다고 혹은 뭐 특검을 향해서 운운하면 이건 백색 테러란 말이죠. 이 80% 국민에 대한 협박인 겁니다. 협박. 지금도 여론조사하면 한 80% 가까이 탄핵돼야 한다고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어제 한국사회 여론조사 연구소가 발표한 결과도 비슷합니다. 이게 3개월이 넘도록 단일한 이슈에 8알의 여론이 유지되는 건 이건 우리나라 여론조사 사상 찾아보면 처음일 거예요.
압도적 여론이 온 거 아니냐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예. 이게 다가 아니에요. 또 많아요 보면. 예. 네, 그렇죠. 일반 시민들까지도 봉변을 당했다라고 어제 JTBC가 전했는데요. 지난 19일 춘천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 현장을 지나가던 20대가 60대 집회 참가자에게 일방적으로 맞았습니다. 그 폭행 피해자에 따르면요. 자신은 그냥 길을 걷고 있었는데 너희는 태극기를 왜 안 드냐면서 혹시 너네 부모도 빨갱이냐 이렇게 시비를 걸면서 때렸다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진짜. 그냥 길 가고 있는데. 예. 예. 태극기를 안 들었다고 때렸다는 것이고. 예. 이런 발언은 너무 많은데 저희가 김재동 씨가 춘천에 갔을 때 춘천에 갔었죠. 네네. 네, 집회 갔을 때 나왔던 발언 일부 방송에 나갈 수 없는 정도가 너무 많아가지고 대부분 방송 심의에 걸려서 나갈 수가 없어요. 아주 짧은 멘트 하나 하고 박영수 특검 출입해서